58세의 윌리엄은 런던의 한 은행에서 평범한 셀러리맨으로 은퇴를 2년 앞두고 있었다. 사랑하는 딸들은 모두 가정을 꾸렸고, 이제 그는 아내 마가렛과 단둘이 살고 있었다. 일맹렬하게 일만 하며 살아온 세대였다. 가족 여행도 그럭저럭 다녔지만 정년을 앞두니 좀 더 놀아둘 걸 그랬나 하는 약간의 후회도 있었다. 그런 셀러리맨 생활의 고를 앞두고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와 같이 성실하기만 한 남자에게 일어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꿈 같은 이야기이다. 회사에는 건강검진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병과는 인연이 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60세를 눈앞에 두고 처음으로 내장에 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청천벽력이었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회사에 유급 휴가를 내고 검사 입원을 하게 되었다. 아내도 걱정스러운 듯 병간호를 해주겠다고 검사가 진행되고 의사가 그에게 말한 것은 위암 일기이며 방사선 치료와 수술 중 어느 쪽이든 완치할 수 있다는 진단이었다. 정년까지 앞으로 2년, 노후 생활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때의 일이라 동요했지만 아내와도 상의하여 수술로 암을 제거하기로 다행히 일기 발견이라 치료할 수 있는 범위였다. 회사에 수술 입원 사실을 알리고 입원 생활을 위한 준비를 지금까지 아니 병이라는 것과 인연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다소 불안은 있었지만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치료에 전념하기로 병원은 역에서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근대적인 설비를 갖춘 큰 병원이었다. 수술은 5일 후로 그때까지는 체열이나 엑스레이 등 검사가 계속되는 날들이 이어졌다. 수술 당일은 다소 긴장했지만 마취가 시작되자 그 후의 기억은 당연히 나지 않는. 눈을 떴을 때 아내의 밝은 얼굴을 보고 수술이 성공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정도면 퇴원도 빨라질 것 같았다. 일에 대한 의욕도 솟아날 것이라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아직 몸에 힘이 없고 보행을 비롯한 몸을 움직이는데 다른 사람의 손을 필요로 어느 날 몸 상태를 체크하러 온 나칙은 얼굴에 놀라게 되었다. 그를 담당해줄 사람은 평소의 간호사가 아닌 근처에 사는 엘리자베스였다. 간호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설마 이 병원에서 만나 자신의 담당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엘리자베스는 그보다 3살 연하로 어딘가 그늘이 있는 듯한 새끼를 띤 여성이었고 전부터 신경이 쓰이고 근처에 살기 때문에 동네에서 만나면 인사를 하는 정도의 사이였다. 엘리자베스도 그를 알아보고 담당을 바꿀까요? 라며 신경을 써줘. 평소에 그였다면 세상의 이목도 신경 쓰여 금방 거절했을 것이다. 그러나 수술 후 약해진 마음과 그 안에 있는 남자의 부분이 반응해 괜찮습니다. 엘리자베스 씨로 부탁합니다. 라고 자신도 놀랄만한 말을 해버렸다. 엘리자베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간호를 해주었다. 그의 하반신이 뜨거워지는 듯한 부끄러운 마음과 뭔가 보여져서 기쁜 듯한 복잡한 기분에 다소 흥분도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그의 마음을 눈치챘는지 매우 상냥하게 대해 주었다. 엘리자베스에게는 업무의 일환으로 수많은 환자 중 한 명이지만 그에게는 근처에 사는 신경 쓰이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매우 흥분해버렸다. 아내에게 이 마음을 들키지 않을까 걱정이었다. 그 후로 그는 엘리자베스를 기다리게 되었다. 병간호를 하던 아내가 귀가한 타이밍에 맞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자베스가 찾아왔다. 이제 곧 퇴원이네요. 조금 쓸쓸한 듯 중얼거려. 병실에는 4개의 침대가 있었지만 입원 환자는 지금은 그뿐이었다.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엘리자베스와 몰래 관계를 가져버렸다. 그가 유혹한 것이다. 거절당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두 사람 모두 무아지경으로 쾌락을 탐닉한 행복한 시간이었다. 아내에게는 물론 비밀이었고 미안한 마음과 들키지 않을까 걱정되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며칠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사히 퇴원하게 되었다. 일에도 복귀해 평소의 일상생활로 돌아왔다. 몸 상태도 좋고 수술 후 경과도 순조로워 가족도 안심하고 있었다. 일상으로 돌아온 안도감과는 별개로 그의 몸은 가끔 엘리자베스와의 미래를 떠올리고 뜨거워지는 일이 있었다. 아내와는 오랫동안 잠자리를 하지 않아 세상에서 말하는 섹스리스 상태였다.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그런 행위 자체를 서로 피하게 되었고 어느새 섹스리스 상태가 되어버렸다. 서로 사랑하고는 있었지만 남자인 그로서는 처리에 곤란한 밤도 당연히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휴대전화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평소 그다지 메일이나 라인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며 열어보니 엘리자베스에게서 온 메일이었다.
논란과 동시에 아내나 가족에게 보이지 않도록 자신의 서재에서 메일을 거기에는 짧은 글로 상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라고 적혀 있었. 기쁜 듯 무서운 듯 복잡한 기분이 들었지만 답장은 금방 보냈다. 몇 통인가 주고받고 이번 주 일요일에 찻집에서 차를 마시기로 했. 상담 내용은 잘 몰랐지만 아내에게는 적당히 거짓말을 하고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 지정된 찻집은 옆 동네의 뒷골목에 조용히 자리 잡은 은신처 같은 멋진 찻집이었다.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커피를 주문하고 엘리자베스를 기다렸. 밖은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서인지 연인이나 가족 동반이 많아 마을 전체가 지금 자신의 마음과 반응하듯 들떠있는 듯했. 정시에 엘리자베스는 롱코트 차림으로 나타났다. 근무 중에 간호사복도 마음에 들었지만 역시 사복 차림이 되자 한층 더 아름다움이 돋보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똑같이 커피를 주문했. 일요일에 찻집에는 그 외에도 몇 명의 손님이 있어 우리들의 대화를 엿들을 걱정은 없었다. 상담이 뭡니까? 침묵을 견디지 못하게 된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자베스가 이야기를 시작했. 저번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후로 윌리엄 씨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저번 일이라니 그 일 말입니까? 그가 확인하듯 되묻자. 네, 라고 대답했다. 저도 그런 경험은 지금까지 인생에서 없었습니다. 저도 엘리자베스 씨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엘리자베스에게 말했. 잠시 침묵이 있었고 가게 안에서 흘러나오는 재즈가 잘 들렸. 그에게서 자신도 놀랄만한 말이 나왔다. 이후에 시간 있으세요?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 엘리자베스는 뺨을 붉히며 네. 라고 그에게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대답해 주었다. 계산을 마치고 두 사람은 조금 걸었. 심장의 고동이 들려온다. 뒷골목을 나아가자 작은 호텔이 있었다. 사실 사전에 조사해 두었던 것. 이렇게 될 기대를 담아 처음 해보는 일이라 사실은 어떻게 에스코트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최대한 익숙한 척했. 겨우 호텔에 들어가자 방에 들어가자마자 두 사람은 껴안고 뜨겁고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 샤워를 하고 싶다는 엘리자베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두 사람이서 샤워를 했다. 엘리자베스는 병원에서와 같이 그의 몸을 상냥하게 비누로 씻겨주었. 꿈 같은 시간을 즐겼다. 샤워 후에는 침대로 이동해 몇 번이고 뜨거운 행위로 하나가 되었다. 엘리자베스는 눈물을 흘리며 그 쾌감에 취해 있었. 그는 불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미래를 한 달에 한 번 즐겼다. 아내에게 들키지 않을까 마음이 불안했지만 인간의 욕망에 저항할 수 없는 자신이 거기에 있었. 어느 날 윌리엄은 정년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 상사에게 상담하자 만류했지만 지금 회사에 있어도 더 이상의 보람이 없고 또한 엘리자베스와의 관계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싹트고 있었. 제2의 인생을 걷기 위해 아내에게도 상담했다. 아내는 조금 쓸쓸해하는 듯 했지만 그의 마음을 존중하고 응원해주어 퇴직서를 제출하고 무사히 퇴직하게 되었다. 퇴직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아내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참이었. 엘리자베스에게서 오랜만에 메일이 도착했다. 임신했어요. 윌리엄 씨라고 적혀 있었. 그는 놀람과 동시에 엘리자베스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죄책감에 휩싸였. 아내에게는 물론 말할 수 없었고 엘리자베스에게 다시 한번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 지정된 찻집은 이전과 같은 장소였고 그는 긴장하며 엘리자베스를 기다렸다. 엘리자베스는 조금 야윈 모습으로 나타났. 서로 침묵의 시간이 흘렀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엘리자베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 아이는 지웠어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 그는 안도하는 마음과 동시에 좀 더 빨리 엘리자베스와 마주했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엘리자베스는 그와의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사과하고 위자료 등의 이야기를 했다. 엘리자베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찻집을 나섰. 그는 엘리자베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깊이 반성했다. 그 후 그는 아내와 마주하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 아내는 무너져 울었고 한동안은 말도 걸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해 주었. 그는 아내의 애정에 감사하고 두 번 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했. 엘리자베스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 시간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가르침이 되었. 그는 새로운 인생을 아내와 함께 걷기 시작했고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기로 결심했. 무도회가 끝난 후
존과 마가렛은 자신들의 관계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열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동안의 삶에서 쌓아온 경험들이 새로운 관계의 기반이 되었고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특히 내향적이었던 존은 마가렛과의 만남, 그리고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며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가렛과의 이 일련의 사건들이 제게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자유롭게,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존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마가렛 역시 존과의 관계에서 큰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사교적이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왔지만 존과의 깊은 관계는 그녀에게 새로운 형태의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존과 보내는 시간은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줍니다. 그는 제 생각과 감정을 깊이 이해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마가렛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지역 사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의 인생에 새로운 색을 더해나갑니다. 그들은 함께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하고 역사 보존단체에 가입하고 지역 극단에서 연극을 하기도 했습니다. 존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학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마가렛은 자신의 간호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들을 위한 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존과 마가렛의 사랑은 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사랑과는 다른 종류의 애정과 지지였습니다. 서로의 과거 경험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융합함으로써 그들의 관계는 더욱 풍요롭고 충만해졌습니다. 존은 마가렛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고 마가렛은 존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서로의 가족, 친구들과 교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서로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서점 페이지 터너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서가를 둘러보며 그들의 사랑을 키워준 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존은 마가렛에게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시집을 선물했고 마가렛은 존에게 그가 오랫동안 찾던 희귀한 책을 선물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오니 감회가 새롭네요. 존이 말했습니다. 마가렛,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존, 마가렛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제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어. 당신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렵지 않아. 그들은 서점을 나와 석양이 지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한 권의 아름다운 책과 같았습니다. 이제 막 첫 장을 넘긴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 어떤 소설보다 아름답고 그 어떤 시보다 감동적일 것이라는 것. 어느 햇살 좋은 날, 존과 마가렛은 템스 강변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의 추억을 회상하며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존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마가렛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가렛,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존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당신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가렛은 존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존. 마가렛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 존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마가렛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가렛,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고 아끼고 지켜줄. 마가렛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존. 기꺼이 당신의 아내가 되겠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존은 마가렛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그들은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템스 강변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결혼식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서점 페이지 터너에서 열렸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서는 주례를 맡아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유쾌한 연설을 했습니다. 결혼식 후 그들은 영국 전역을 여행하며 신혼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셰익스피어의 고향 스트래퍼드 어폰에이번을 방문하고 런던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관람하고 스코틀랜드의 고원을 하이킹했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통해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들은 존의 고풍스러운 코티지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정원을 가꾸고 함께 요리를 하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들의 사랑은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벽난로 앞에 앉아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존은 문득 마가렛에게 물었습니다. 마가렛,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나? 물론이죠. 마가렛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꽤나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 그랬었죠. 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밝은 미소 덕분에 제 마음의 문이 열렸어. 당신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어요. 존. 마가렛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사랑을 믿게 되었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마가렛. 존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써내려갈 이야기가 네, 존. 마가렛이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이야기도 아름다울 거예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타오르는 벽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고 그들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함께라면 그 어떤 꿈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렇게 존과 마가렛은 늦은 나이에 만났지만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랑했고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동화처럼, 마치 한 편의 감동적인 영화처럼, 마치 한 편의 잊을 수 없는 소설처럼. 외전, 페이지 터너의 크리스마스. 존과 마가렛이 결혼한 지 5년, 그들은 여전히 템스 강변의 고풍스러운 마을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마을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화려한 장식이 걸렸고 상점에서는 캐럴이 흘러나왔습니다. 존과 마가렛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서점 페이지 터너에서 크리스마스 자선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책을 읽고 캐럴을 부르고 핫초코를 마시며 따뜻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더욱 특별할 것 같아요. 마가렛이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이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수 있다니 정말 기뻐. 맞아요, 마가렛. 존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페이지 터너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장소. 이곳에서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이야기가 쓰여졌으니까. 그들은 서점을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벽난로에는 장작불을 피우고 서가에는 크리스마스 관련 책들을 진열했습니다. 그리고 서점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형형색색의 장식과 조명으로 장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페이지 터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며 눈을 반짝였고 어른들은 핫초코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존은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을 낭독했고 마가렛은 사람들과 함께 캐럴을 불렀습니다. 아서도 물론 이 특별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나타나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존, 마가렛, 정말 멋진 크리스마스 파티에. 아서가 유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 덕분에 마을 사람 모두가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게 되었어. 아서,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존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그때 누군가 서점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뜻밖에도 그곳에는 존의 옛 제자였던 윌리엄이 서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이제 유명한 작가가 되어 전 세계를 여행하며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마가렛, 안녕하세요.
윌리엄이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고향에 돌아왔어요. 두 분께 꼭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윌리엄, 이게 얼마만인가? 존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되다니 정말 자랑스럽네. 모두 교수님 덕분입니다. 윌리엄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께 배운 것들이 제 글쓰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사랑 이야기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윌리엄은 존과 마가렛에게 자신의 신작 소설을 선물했습니다. 그 소설은 나이든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존과 마가렛의 이야기가 모티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분의 사랑 이야기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윌리엄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두 분 덕분에 저도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과 마가렛은 윌리엄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페이지 터너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크리스마스 인사를 건네고 선물을 나누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존과 마가렛은 그 중심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가렛. 존이 속삭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존. 마가렛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자신들을 둘러싼 모든 것들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그들의 삶에 찾아온 모든 축복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것을.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동화처럼, 마치 한 편의 감동적인 영화처럼, 마치 한 편의 잊을 수 없는 소설처럼.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곳 페이지 터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그 사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을,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마치 페이지 터너의 책들처럼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 존과 마가렛 이야기에서 배우는 존과 마가렛의 이야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소중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1. 늦은 때란 없습니다. 존과 마가렛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이가 사랑과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존은 처음에 아서에 가면 무도회에 가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그는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가렛의 격려와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변화에 대한 갈망의 용기를 얻어 결국 무도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존은 잊고 지냈던 자신의 유머 감각과 사교성을 발견했고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경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3. 진정한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 존과 마가렛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서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소통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4. 함께 성장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세요. 존과 마가렛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존은 마가렛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고, 마가렛은 존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일상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존과 마가렛은 화려하고 특별한 순간뿐만 아니라
함께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요리를 하는 등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6.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세요. 존과 마가렛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들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자원봉사를 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눔의 기쁨과 봉사의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7.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존과 마가렛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사랑은 나이, 과거의 상처, 사회적 편견 등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 결론적으로 존과 마가렛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 행복, 용기, 그리고 인생의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윌리엄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는 엘리자베스에게서 온 것이었다. 윌리엄 씨, 당신의 에세이를 읽었어요. 당신의 인생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엘리자베스는 윌리엄의 에세이를 읽고 그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한 것이다. 윌리엄은 엘리자베스의 편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윌리엄 씨,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윌리엄은 엘리자베스의 제안에 흔쾌히 응했다. 윌리엄은 마가렛에게 엘리자베스의 편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마가렛은 윌리엄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윌리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윌리엄은 마가렛의 이해심에 다시 한번 감사했다. 윌리엄은 엘리자베스와 템스 강변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템스강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다. 윌리엄 씨, 여전히 멋지시네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엘리자베스, 당신도 여전히 아름답군요. 고마워요, 윌리엄 씨. 당신의 에세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당신의 삶이 그렇게 파란만장했을 줄 몰랐어요. 하하! 그런가요? 엘리자베스, 당신의 삶은 어땠어?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네, 덕분에.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윌리엄은 엘리자베스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윌리엄 씨, 당신 후회하지 않으세요? 엘리자베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엇을 말이요? 저와의 일. 그리고 마가렛 씨와의 결혼. 후회하지 않소. 엘리자베스, 당신과의 시간은 내 인생의 소중한 추억이요. 그리고 마가렛은 내 인생의 동반자이고. 윌리엄 씨, 엘리자베스는 윌리엄의 손을 잡았다. 윌리엄 씨, 당신은 정말 멋진 남자예요. 고마워요, 엘리자베스. 당신도 정말 멋진 여자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그리움과 애틋함, 그리고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윌리엄 씨, 이제 가봐야겠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벌써요? 아쉽네요, 엘리자베스. 저도 아쉽네요, 윌리엄 씨. 하지만 우리에게는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그래요, 엘리자베스. 잘 가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윌리엄 씨도 행복하세요.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윌리엄은 엘리자베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제 그에게 엘리자베스는 그저 아름다운 추억 속의 또 다른 한 페이지였다. 윌리엄은 집으로 돌아와 마가렛에게 엘리자베스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가렛은 윌리엄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윌리엄, 당신 괜찮아요? 괜찮소, 마가렛. 이제는 정말로 괜찮소.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템스강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템스강처럼 영원할 것이다. 윌리엄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연극 대본이었다.
윌리엄은 자신의 연극 대본에 템스강은 흐른다라는 제목을 붙였다. 윌리엄의 연극 대본은 런던의 한 극단에 의해 무대에 올려졌다. 연극은 대성공이었다. 사람들은 윌리엄의 이야기에 열광했고 연극은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했다. 어느 날 윌리엄은 헨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윌리엄, 연극 축하해요. 정말 대단한 성공이던데. 고맙네, 헨리. 자네도 한번 보러 네, 꼭 보러 갈게요. 그런데 윌리엄, 연극이 당신의 이야기 하하, 그런가? 아무래도 내 경험에서 영감을 얻은 건 사실이니. 윌리엄,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으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나도 늙었나 보네. 헨리,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싶을 뿐이. 하긴 저도 이제 윌리엄의 나이가 머지않았네요. 하하, 그렇게 말하니 자네도 꽤 늙어 보이는군. 두 사람은 유쾌하게 웃었다. 윌리엄, 조만간 한번 봬요. 제가 맛있는 저녁 대접할게요. 그래, 헨리. 기대하고 있겠네. 윌리엄은 헨리와의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템스강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런던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윌리엄은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 비록 굴곡 많았던 인생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윌리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마가렛이 있었다. 윌리엄은 마가렛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런던의 밤을 맞이했다. 그들의 사랑은 템스강처럼 영원할 것이.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런던의 오래된 이야기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것이다. 템스 강변의 작은 아파트에서 노부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템스 강처럼. 시간은 흘러 윌리엄과 마가렛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템스 강변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다. 어느 날 윌리엄은 마가렛과 함께 템스 강변을 산책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도 저 강물처럼 흘러가는군. 윌리엄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사랑과 상실. 그 모든 것들이 윌리엄의 삶을 수놓은 아름다운 문이었다. 마가렛트, 우리 참 오래 살았. 윌리엄이 말했. 그러게요, 윌리엄. 당신과 함께한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 마가렛은 윌리엄의 손을 꼭 잡았. 마가렛, 나 당신에게 고마운 것이 많소. 나도 당신에게 고마워요. 윌리엄,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였소.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었을. 윌리엄, 마가렛의 눈에 눈물이 고였. 마가렛, 사랑하오. 나도 사랑해요, 윌리엄.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템스강의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템스강처럼 영원할 것이.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런던의 오래된 이야기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것이. 템스 강변의 작은 아파트에서 노부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템스강처럼 영원히 빛났다. 어느 날 윌리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가렛의 품 안에서 평화로운 죽음이었다. 윌리엄의 장례식은 템스 강변에서 조촐하게 치러졌다. 마가렛, 헨리, 그리고 윌리엄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 길을 배우. 윌리엄이 떠난 후 마가렛은 템스 강변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 그녀는 매일같이 템스 강변을 산책하며 윌리엄과의 추억을 회상했. 어느 날 마가렛은 템스 강변을 걷다가 우연히 젊은 연인을 보았다. 그들은 윌리엄과 마가렛처럼 서로에게 기대어 템스 강이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가렛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랑은 영원하구나. 마가렛은 윌리엄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템스 강변 아파트에서 살았다. 그녀는 윌리엄과의 추억을 간직하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다. 어느 날 마가렛은 윌리엄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그 편지는 윌리엄이 젊었을 때 메리에게 쓴 편지였다. 하지만 윌리엄은 그 편지를 메리에게 보내지 않았다. 마가렛은 윌리엄의 편지를 읽으며 그의 깊은 사랑과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편지에는 메리에 대한 윌리엄의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메리, 나의 사랑, 당신을 잊을 수 없소. 하지만 당신을 보내야 하오.
당신의 행복을 마가렛은 윌리엄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 그녀는 윌리엄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생각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던 것이. 마가렛은 윌리엄의 편지를 템스강에 띄어보냈다. 그녀는 윌리엄의 사랑이 템스강을 따라 메리에게 전해지기를 바랐. 윌리엄, 당신의 사랑을 이제는 놓아주세요. 마가렛은 템스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 시간이 흘러 마가렛도 윌리엄의 곁으로 떠났다. 그녀의 장례식은 윌리엄의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템스 강변에서 조촐하게 치러졌. 마가렛이 떠난 후 템스 강변의 작은 아파트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윌리엄과 마가렛의 사랑 이야기가 남아 있었. 어느 날 한 젊은 작가가 템스 강변을 걷다가 우연히 그 작은 아파트를 발견했다. 그는 아파트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 젊은 작가는 윌리엄과 마가렛의 이야기를 소설로 썼다. 그 소설은 템스강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템스 강변을 걷던 젊은 작가가 우연히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하는 장면이었다. 그 편지는 윌리엄이 메리에게 쓴 편. 메리, 나의 사랑, 당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보내야 하오. 당신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나의 사랑 마가렛을 위해. 젊은 작가는 편지를 템스강에 띄어보냈다. 그리고 그는 템스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 사랑은 영원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런던의 오래된 이야기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것이. 템스 강변의 작은 아파트에서 노부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템스강처럼 영원히 빛났다. 세월이 흘러 런던은 변했지만 템스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강변에는 윌리엄과 마가렛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다. 기념비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은 템스강처럼 영원한. 오늘도 템스강은 유유히 흐르고 있다. 그리고 강물은 윌리엄과 마가렛의 사랑 이야기를 조용히 속삭이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템스강을 따라 영원히 흘러갈 것이다. 사랑은 템스강처럼 영원하게. 어느 늦은 밤 헨리는 템스 강변을 걷다가 윌리엄과 마가렛의 기념비를 발견했다. 그는 윌리엄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기념비 앞에서 윌리엄, 잘 지내고 계시죠? 당신이 쓴 연극,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 헨리는 윌리엄과 마가렛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는 윌리엄의 삶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다. 윌리엄, 당신을 알게 되어서 정말 행운이었어요. 당신은 제 인생의 멘토였고 진정한 친구였어요. 헨리는 윌리엄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 윌리엄, 그리고 마가렛. 두 분의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템스강처럼. 헨리는 윌리엄과 마가렛의 기념비에 꽃 한 송이를 놓고 그 자리를 떠났. 템스강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헨리의 마음속에는 윌리엄과 마가렛의 사랑 이야기가 깊이 새겨졌. 시간이 흘러 헨리도 노인이 되었다. 그는 윌리엄과 마가렛의 이야기를 자신의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들려주었다. 진정한 사랑은 템스강처럼 영원하단다. 너희들도 언젠가 그런 사랑을 만나게 될. 헨리의 이야기는 그의 가족들을 통해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전해졌다. 그리고 윌리엄과 마가렛의 사랑 이야기는 런던의 전설이 되었다. 오늘도 템스강은 유유히 흐르고 있다. 그리고 강물은 윌리엄과 마가렛의 사랑 이야기를 조용히 속삭이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템스강을 따라 영원히 흘러갈 것이다. 사랑은 템스강처럼 영원하게.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템스 강변을 걷다가 윌리엄과 마가렛의 기념비를 발견했다. 그녀는 기념비에 적힌 글귀를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사랑은 템스강처럼 영원한. 그녀는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겪었고 큰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사랑의 아픔에 지쳐 있었고 다시는 사랑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윌리엄과 마가렛의 이야기를 알게 된 후 그녀의 생각은 바뀌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래, 사랑은 템스강처럼 영원할 수 있어. 비록 지금은 아프지만 언젠가 나도 그런 사랑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젊은 여인은 희망을 품고 다시 템스 강변을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가벼워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올랐다. 템스 강은 오늘도 말없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강물은 윌리엄과 마가렛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은 젊은 여인의 이야기를 조용히 속삭이고 그들의 이야기는 템스강을 따라 영원히 흘러갈 것이다. 사랑은 템스강처럼 영원한. 그리고 템스강변의 작은 아파트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왔. 그들은 윌리엄과 마가렛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지만 템스강변에서 그들만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해. 템스강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템스강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템스강은 모든 것을 말없이 조용히 영원히 흘려보내. 사랑은 템스강처럼 영원하게. 저 멀리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템스강은 석양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 그리고 강물 위에는 윌리엄과 마가렛의 사랑 이야기가 영원히 흐르고 있었다.